5만 불 이상 날아간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해결 방법이 복잡해져.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8가지 중 7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일하는 분들의 라이센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번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미리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라이센스가 없다고 해서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새 집을 사서 욕실 공사를 새로 했는데 밑에 방습지를 깔지 않고 콘크리트를 바르고 타일을 발랐습니다. 물이 아주 조금씩 샜습니다. 한쪽 벽에서 전기가 나가고 또 고쳤는데 또 전기가 또 나가서 또 고치고 이렇게 전기가 자꾸 나가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플러그 있는 부분을 벽을 조금 뜯어보니까 벽 안 전체에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방습지를 깔지 않았더니 욕실에서 조금씩 습기가 콘크리트를 따라 벽으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전기에 스파크가 나서 자꾸 고장난 것이었고요. 전기보다 더 큰 문제는 집안 전체를 감고 있는 곰팡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곰팡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몰드 인스펙터가 역추적을 해보니 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욕실을 고치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을. 가장 많이 젖어 있는 부분을 리플레이스 하려고 살짝 떼다 이렇게 보니까 방습지가 안 깔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다시 다 덜어내고 공사하는 비용이 견적이 대략 4만 불 정도 나왔습니다. 몰드 없애는 비용이 대략 13,000불 정도 나왔고요. 이건 사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실수였든지 아니면 잘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고치러 오신 분들도 실수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게 뭐든 그건 사실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사건 사고는 어디에서나 나는 것이고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사건 사고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이 라이센스가 없었던 분이시고 공사 기간 중에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은 제 친구,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라이센스가 없다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집주인분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실력 차이나 손님과 사이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해결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소송을 하기도 애매해지고요. 처음에 공사하신 장본인한테 책임을 물었을 때 정직하게 전체적으로 생긴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고마운데 일단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공사를 한 부분은 화장실을 공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벽까지 다 뜯어내고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해줄 마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어찌됐든 간에 아예 그냥 완전 오리발이 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보통의 경우 라이센스에 대한 돈을 냅니다. 연회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드에 내고 정부에 내고 세금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그리고 보드에서는 그 돈으로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보내주고 관리도 하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고요.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보드에다가 컴플레인을 하면 보드 쪽에서 징계도 주고 벌금도 먹이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드에 가입되어 있는 공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 쪽에서는 소송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요. 이 집의 경우 견적을 봤을 때 공사 비용이 대략
4,000불 정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다른 데 이렇게 한 두세 군데 견적했을 때 이분이 처음에 공사하신 분이 한 4,000불 정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 친구도 4,000불 아끼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왕에 돈 쓰는 거 아는 사람한테 돈 쓰자는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뭐 돈 4,000불을 아끼려다가 5만 불 이상 날아간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그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죠.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말 그대로 소탐 대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피곤함과 다시 공사할 때의 그 귀찮음, 그리고 돈의 금액으로 가늠할 수 없는 또 다른 괴로움을 이렇게 선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있다는 것은 그 라이센스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의 중요함 이전에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뭐 페인트를 하든지 나무 바닥을 깔든지 뭘 하든지 홈디포나 로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하튼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입니다. 여하튼 부동산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보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라이센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플러머, 뭐 히링 앤 에어 컨디셔너, 뭐 그 HVAC라고 하죠. 전기, 뭐 제너럴 컨트랙터,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인스펙터, 뭐 터마인, 뭐 등등 뭐 아주 다양합니다. 거의 우리 생활하는 전반에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저렴한데 혹은 아는 사람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을 구하는 데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적부터 먼저 물어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라이센스는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있다 혹은 뭐 이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라이센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해주는 보드 안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물론 라이센스가 있다고 일을 무조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없이도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제주에도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황에 대처하실 때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 있는 매물을 관리할 때는 사람 혹은 뭐 가격보다는 라이센스가 우선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믿는 것이 맞죠. 혹시 라이센스 없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라이센스 없는 분들의 일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라이센스를 따시고 보드에도 가입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그 부분이 제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비즈니스 영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밥 먹고 살면서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컴플레인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야기 마지막 편 8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